네, 이 주의 주요 은퇴 뉴스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해피투모로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시니어들의 주거 문제, 이 시니어 타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은퇴 이후에 머물게 되는 집은 사실 이 젊을 때 활발하게 일을 할 때와는 좀 다르게 생활 전반을 좀 차지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노후에 어디에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이후에 그만큼 의미가 강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현황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국내에 약 7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진입해 순차적인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을 전후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머자는 그 고령 사회의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 경제적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특히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세분화된 주거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베이비 부머들의 이 주거 성향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은퇴 이후에 주거를 좀 옮기고 싶어하는 의향이 있는지, 또 은퇴 후에 옮긴다면 어떤 주택 유형에서 또 머물고 싶어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베이비 부머는 은퇴 후 경제적인 이유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목적으로 이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의 절반 정도인 49.8%는 은퇴 후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 이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주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주변 환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주택 가격 13.6%, 주택 규모 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하는 이주 시기는 자녀 결혼 후가 52.1%, 은퇴 직후 20.2% 등이었는데요. 70% 이상이 은퇴 후 10년 이내에 이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퇴 후 가장 거주하고 싶어하는 주택 유형으로는 전원주택이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주 희망 지역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이 65.5%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들은 은퇴 후에도 충분한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문화, 교육 등의 여가 활동이 가능하며 가족과의 근접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시니어들은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하지만 사실 10명 중에 7명, 절반 이상이잖아요. 기존에 생활하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타운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시니어타운이라고 하면 양로원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심에 고급형 시니어타운이 속속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더 클래식 500의 회원관리센터 이종민 센터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이제 시니어타운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전에는 이제 양로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모두 인식을 좀 했었어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시니어타운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 또는 이제 생활 보조 인력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런 형태의 주거, 신개념의 이제 주거 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특화된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자면 일단 그 시니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60대, 70대, 10년 전만 해도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인이라고 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분들이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60대, 70대도 아직까지 왕성하게 사회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이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도시명 생활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익숙하셔서 이 도심에서 생활하기를 계속 원하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니어타운들이 대부분 보면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이런 전원형을 주로 이제 많이 찾으셨는데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도심형 시니어타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전원형 과거에 좀 선호도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도시명 시니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좀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있을까요? 어떤 점을 고려해서 좀 들어가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하지만 도심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실제로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전원에서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니어타운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더 클래식 500의 회원관리센터 이종민 센터장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니어타운을 고르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팁은요. 첫째는 운영주체의 안전성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누리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 당신께서 선호하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영주체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니어타운은 중소형 그 운영주체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회사의 그 재무의 불안정성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노후에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오는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한 생활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안전한 운영 주체가 되는 곳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 부분인데요.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먼저 생활 편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의료 혜택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주로 도시명 쪽에 위치한 그런 시니어타운을 선택하는 것이 젊은 시절의 생활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좀 액티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의료의 혜택을 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변에 병원 시설이나 이런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이 근접해 있고 이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그 운영주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료, 또 생활 편의 서비스의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말씀 새겨보면서 또 전략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